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를 시작합니다.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감점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선출직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평가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위원들이 평가 대상입니다. 평가 기준은 도덕성과 리더십, 직무활동 등이고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시당과 도당에서 각각 평가하며 결과는 경선 이후 본인에게만 통보됩니다. 도덕성과 공약의 정합성과 이행사항, 그리고 직무 능력, 그리고 주민평가, 의정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평가의 핵심은 하위 20%가 누가 되느냐입니다. 하위 20%에 해당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각각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20%를 감산하기 때문입니다.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11명 중 3선을 한 2명을 제외하면 9명 중 1명이 감점 대상이 됩니다. 기초단체장은 광주의 경우 5명 중 1명이, 전남은 17명 중 3명이 하위 20%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지방의원은 의회별로 하위 20%가 감산을 받게 되는데 페널티를 받게 되면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려워져 선출직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모든 의정활동했던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단계에 맞게끔 다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업로드 다 시켰거든요. 지금 상황이 다들 너무 예민한 시기여가지고 눈치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지역 특성상 평가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선출직들의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에서 한 아파트에 철제 펜스가 광주시와 서구 예산으로 설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자치단체 의원이 예산을 끌어오는 데 도움을 줬다는 공고문이 붙기도 했는데요. 해당 의원과 구청은 펜스가 설치된 부지가 광주시 소유여서 예산 투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80여 세대가 입주한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최근 이 아파트에는 내외부를 구분짓는 검은색 철제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펜스가 없어 외부인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입주민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감싸는 총 길이 810여 미터 펜스, 광주시와 서구 예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파트를 둘러싼 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광주시와 서구 예산 총 1억 4천만 원입니다. 실제 아파트에 붙은 공고문에는 지난 9월 추경으로 마련한 서구 예산 1억 원으로 1차 공사를 했고 추가로 필요한 4천만 원의 예산은 광주시 특별교부세를 받아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자치구 의장의 노력이 있었다고 돼 있는데 이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입주자 대표회가 공고문을 동의 없이 작성한 것이라면서 펜스가 설치된 부지는 건설사로부터 기부 체납된 광주시 소유 땅이어서 예산 투입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왜 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또 가까이 있으니까 저한테 그런 불만들을 말씀하셔서 구청에다 전달을 했죠. 사실상 아파트와 공유지를 구분짓는 담장을 건설한 셈인데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위해 세금이 투입됐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의원이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어 서구청의 예산이 투입됐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은 무분별한 통행으로 훼손된 녹지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하고 있지만 일부 아파트 주민을 위한 세금 집행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11월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11월 확진자가 900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지금까지 역대 최다였던 지난 9월의 확진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11월 들어서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 이하와 접종 효과가 떨어진 60대 이상의 확진자가 늘면서 이들의 비율이 58.5%를 차지했습니다. 광주시는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2차 접종을 마친 시민들도 5개월이 넘으면 반드시 추가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월호 가족 극단이 네 번째 이야기로 목포를 찾아왔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가족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실제 겪었던 기억들이 무대에서 재현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학교 강당에 꾸며진 작은 무대에서 세월호 엄마들의 연기가 펼쳐집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 병력에 포위돼 용변조차 보지 못했던 경험이 무대에서 재현됐습니다. 비켜요. 화장실 좀 가게. 비킬 수 없습니다. 왜 못 비키는데요? 비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자식을 잃은 엄마와 아빠의 경험들은 기억 여행이란 연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고 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지를 알리고 싶어서 이 공연을 찾은 관객들은 목포 지역 중학교 1학년생들, 학생들은 연극을 보며 자신들이 초등학교도 입학하기도 전인 2014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TV 속에서 그리고 인터넷에서만 어렴풋이 들었던 세월호와 세월호 가족들의 이야기가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그때 7살이었는데 배는 계속 뒤집혀 있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서 어릴 때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만 기억이 나요. 지난 2016년부터 무대를 올린 세월호 가족 극단은 올해 네 번째 이야기로 지난달부터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엄마이자 출연 배우들은 연극을 통해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분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연극을 하게 되면서 시민분들이 저희 이 공연을 이제 찾아주시고 하는 거에 또 되게 감사했고. 감염병 위기로 올해 대부분 공연을 올리지 못했던 세월호 가족 극단은 목포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도 무대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수도관이 파손돼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5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1m 높이의 물이 차올랐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20여 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아파트 옥내 배관이 파손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 착취 의혹을 받는 신한 염전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염전 운영자 48살 장모 씨에 대해 사기와 부당이득죄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 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노동자 4명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노동자들이 통장에 모아둔 임금을 가족에게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과 함께 전남 지역 염전 사업장 912곳에 대한 노동실태 합동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월, 미얀마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도움을 요청했던 학생의 이야기 전해드렸었죠. 지역사회 도움으로 천신만고 끝에 광주에 정착한 이 학생에게 따뜻한 응원과 든든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월, 양곤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 학생이 무릎을 꿇고 한국어로 외칩니다.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요. 소연이라는 한국어 이름을 갖게 된 이 학생은 지금 광주의 한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와 5.18 기념재단 등 지역사회가 학생이 광주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 소식은 지난달 광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한국 생활에 나선 지 어느덧 한 달째. 한국어 자격증을 따고 정식으로 대학에 편입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신세지고 있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한국에서 미얀마 사이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토대는 주변의 애정과 응원입니다. 소연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2,000개 넘는 인터넷 댓글로 환영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대학 교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나라에서 온 소연 씨를 위해 겨울옷과 이불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조금 없어졌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를 관심이 이렇게 갖고 있구나.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몇몇 의사들은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뜻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고 작은 마음을 보탤 수 있는지 묻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번에 학생이 오게 돼서 또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장 본국으로 귀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진로 설계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나서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서슬퍼런 군부의 총칼 앞에서 도와달라던 학생의 간절한 외침에 광주 지역사회가 화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광주공항 이용객은 190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 명 증가했습니다. 또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면 연말까지 이용객이 역대 최다인 20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국내선 노선이 증편되고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직장인 A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부당노동 행위와 회사 내 괴롭힘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청년 노동자는 권위적인 문화와 부당노동 행위로 죽음에 몰렸는데 회사는 개인 문제로 돌리고 있다며 외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회식을 마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고 유가족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며 노동당국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해외 비즈니스 센터가 온라인 수출 페스티벌을 개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수출 희망 기업 66개사와 해외 비즈니스 센터 66곳을 연결하는 온라인 수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수출 페스티벌은 수출 상담회와 수출 서포토즈 활동, 사후 관리를 통한 성과 관리까지 온라인 수출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e스포츠를 광주의 새로운 활력으로 삼기 위한 포럼이 조선대 e스포츠 경기장에서 개막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e스포츠 업계 전문가들은 단순 게임을 넘어 주요 산업으로 부상한 e스포츠의 다양한 확장성을 살펴보고 광주가 e스포츠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실시간 댓글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